바람 폈어요. 네, 저 바람 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 찍혀서 마트 가면 다들 수군거려요. 애들은 연락 끊었고 남편은 이혼했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근데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는지. 물론 변명은 아니고요. 그냥 제 얘기 한번 들어만 주세요. 판단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저 천송미 올해 48이고 결혼한 지는 25년 됐어요. 아니 됐었죠. 아이 둘 키우고 시댁 모시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게 평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말하기가 진짜 쉽지 않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나? 맞다. 구독 버튼 있죠. 그거 지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영상 보시다가 이건 좀 그렇네 하실 때 눌러주시면 돼요. 댓글은 욕도 좋아요. 진심이면 다 받아들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진짜 긴 얘기예요. 이름이요. 제 이름 천송미근데 이 이름을 언제 들어봤나 싶어서 가만 생각해봤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큰애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고 남편은 그냥 야 이러거든요. 송미야 이렇게 불러준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결혼 초에는 불렀나 그것도 가물가물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진 거 그건 확실해요. 진짜 웃긴 게 동네 사람들도 저를 철수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천송미라는 사람은 어디 갔나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옛날 앨범을 봤어요. 결혼식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 있는 여자 그게 저인데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눈빛부터 다르고 웃는 것도 다르고 그때 저 여자는 뭘 생각하면서 웃었을까? 설마 25년 뒤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거울 보는 게 싫어진 게 한 5년쯤 됐나? 아니 더 됐나? 어쨌든 요즘은 거울 보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구나 하는 느낌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이 저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밥 언제 주냐 저녁 되면 야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그냥 야야 야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여보 나도 이름 있잖아요. 손미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남편이 신문 보다 말고 저 쳐다보더니 뭔 소리야. 부부끼리 무슨 이름을 불러 촌스럽게 그냥 야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이래요. 내 이름 불러달라는 게 유난이래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화장을 좀 했어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립스틱도 가르고 옷도 좀 신경 써 입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딱 저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이 처먹고 꼴값 떨고 있네. 누가 보라고 그래. 그 말이 뭐냐면 너 늙었는데 화장해서 뭐하냐 그런 소리잖아요.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나는 예쁘게 보이면 안 되는구나. 여자처럼 보이면 안 되는구나. 그날 화장품 다 버렸어요. 립스틱도 버리고 아이섀도도 버리고 뭐하러 갖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관리를 안 하냐고 동창회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꼴사납게 갈 거냐고. 그럼 어쩌라는 건데. 화장하면 욕먹고 안 하면 또 욕먹고 뭘 해도 틀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다고 하면 또 나가 노냐집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 가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친구 만나는 건 나가 노는 거래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취미생활 하나 가지면 안 될까? 문화센터 수업 같은 거 들어보고 싶은데 남편이 웃더니 돈 벌어와서 그런 거 해. 지금 집안 살림도 빠듯한데 무슨 문화센터야. 근데 남편 골프 치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요. 그건 괜찮고 제가 몇만 원짜리 수업 듣는 건 사치래요. 맞다. 제일 화났던 거 하나 생각났어요. 큰애 고등학교 진학할 때였는데 그 애가 그림을 좀 잘 그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쪽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선생님들도 재능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철수 예고 보내는 거 어때요? 그림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이 딱 저 쳐다보더니
웃더라고요. 비웃는 거. 그 표정 지금도 생생해요. 당신이 뭘 알아? 예고는 무슨 애 인생 망치게. 그냥 입 다물고 밥이나 잘 차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그 말이 진짜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25년을 이 애 키웠는데, 나는 이 애를 제일 잘 아는데, 근데 나는 뭘 몰라요. 그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저는 입 다물어야 하는 거니까. 결국 애는 일반고 갔어요. 3년 내내 힘들어했어요. 성적도 안 나오고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속이 타들어가는데 남편한테는 말도 못해요. 내가 예고 보내자고 했다가 무시당한 거 또 얘기하면 또 욕먹을 거 뻔하니까요. 애가 고3 때 정말 힘들어했어요. 공부도 안 되고 친구들이랑도 안 맞고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한 번은 애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나는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말 들어줬어야 했는데. 근데 그 말밖에 못했어요. 애가 나중에 대학도 미대 갔어요. 재수하고 삼수 끝에 겨우 붙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애 재능 있네. 진짜 그때 제가 한 말은 뭔데요? 그냥 웃었어요. 그래 재능 있지. 속으로 그랬죠. 네가 25년 전에 내 말 들었으면 애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또 있어요. 둘째 때도 그랬어요. 그 애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축구부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졸랐는데 남편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공부나 시켜야지 무슨 축구냐. 운동선수는 나중에 힘들다고. 저는 애가 하고 싶은 거 시켜주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끝이에요. 제 의견은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애는 축구 못했고 지금도 가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때 축구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제일 화난 건 또 있어요. 제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제 돈도 좀 벌고 싶어서 근처 마트에서 오전에만 일하는 거였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남보기 창피하게 왜 나가서 일을 해? 내가 돈을 못 벌어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집꼴 좀 봐. 근데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빨래, 청소, 요리, 시부모님 병원 모시기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도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대요. 결국 그 일 못했어요. 남편이 워낙 반대해서. 이거는 진짜 말하기 창피한데 근데 안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여자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할 때만 남편이 저를 찾고 끝나면 바로 등 돌리고 코 골고 자요. 애무 같은 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 처리하듯이 딱딱 끝내고 끝이에요. 눈도 안 마주쳐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처음엔 되게 서운했어요. 나도 여자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시어머니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본 적 있어요. 어머니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원래 그런 건가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 남편 따라주는 게 미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상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참았어요. 그래도 한 번은 정말 용기 내서 말을 했어요. 여보, 나도 좀 천천히 할 수 없을까? 나도 좀 느끼고 싶어. 남편이 저보더니 진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 나이에 그게 중요해.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말 듣고 완전 무너졌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여자가 아니구나.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구나. 그날 이후로 감정을 끊었어요. 그냥 의무처럼 해야 할 일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느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가끔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건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남편이 가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들어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여자들은 자기 의견도 많고 이것저것 요구도 많다던데 너는 그런 거 없어서 좋다. 순종적이고 말 잘 들어서 좋아. 그게 칭찬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엔 나는 의견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냥 로봇 같은 존재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저를 무시하는 거 가르쳤어요. 본인은 가르친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엄마 말은 듣지 마라. 엄마가 원래 예민한 거야. 엄마는 잘 몰라. 아빠 말만 들어.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것도 몰라. 엄마는 공부 안 했잖아.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돼. 그렇게 배운 거예요. 가족회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여행 어디 갈지 뭐 그런 거 정할 때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애들이 다 정해놓고 저한테는 통보만 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여기 가기로 했어. 끝이에요. 제가 의견을 내면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 식이죠. 근데 웃긴 게 여행 갈 준비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짐 싸는 것도 음식 준비하는 것도 전부 저 혼자 하는데 정작 어디 갈지는 저는 결정 못 해요. 이게 뭐냐고요, 진짜. 그리고 또 있어요. 애들이 뭔가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제 말을 끊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말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한테만 물어봐요. 엄마 말은 어차피 틀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한 번은 큰애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들이랑 싸웠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구를 도와주다가 오해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었는데 우리 철수가 그게 아니라. 말도 끝내기 전에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 안 쳤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니까 이 꼴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시끄러.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쳐. 그러고는 애를 불러서 혼내기 시작했어요. 애가 울면서 아빠 나 잘못 안 했어. 진짜로. 그래도 남편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혼내고 저는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CCTV 확인하고 오해 풀렸다고 연락 왔어요. 근데 남편은 애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날 애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도 내가 잘못 안 한 거 알잖아.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말했는데 아빠가 안 들어줬어.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애가 저를 보는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빠한테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 그거 시작한 게 작년 봄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몰래 다녔어요. 수강료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냈고 남편은 제가 마트 갔다 온다고 하면 그러려니 했죠. 제가 몰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나가서 8시까지 일하고 왔어요. 그 돈으로 수채화 수업 들은 거예요. 거기서 강민석 씨를 만났어요. 나이는 45 이혼한 남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 정도였죠. 근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 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송미 씨 그림 정말 섬세하시네요. 색감도 따뜻하고. 송미 씨,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얼마 만에 듣는 건지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더니 아니 당연한 건데요. 송미 씨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갔어요. 그냥 가벼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제 말을 진짜 들어줬어요. 끊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고개 끄덕이면서 진심으로 듣더라고요.
송미 씨는 생각이 깊으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게 얼마만인가.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이혼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송미 씨 남편이랑 비슷했어요. 아내를 당연하게 생각했죠. 집안일 하는 거 당연하고, 내 말 따르는 거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 놓고 집 나가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근데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나중에 후회할까? 아니면 그냥 편하다고 생각할까?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문자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설레고 이게 뭔가 했죠. 그 사람이 어느 날 말했어요. 송미 씨 있으면 제가 편해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다는 말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그래서 무너졌어요. 처음으로 누가 저를 사람으로 봐준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생각을 존중해주고 제가 뭘 말하면 귀 기울여 듣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송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마음이 가요. 어떡해요. 저도 똑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선을 넘었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송미로 여자로 사람으로 처음으로 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들켰어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몰래 본 거예요. 퇴근하고 오더니 핸드폰을 확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미친년이 집안 망신을 어떻게 이래. 내가 감히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도 안 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이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한테 욕을 퍼부었어요. 창녀 쓰레기 같은 년 애들 엄마가 어떻게 이래. 애들이 방문 열고 나왔어요. 아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뭐 한 거야. 남편이 애들한테 소리쳤죠. 너희 엄마가 바람 폈어. 다른 남자랑 놀아놨어. 애들 얼굴이 굳더라고요. 큰애가 저 보면서 엄마 진짜야 정말 그런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둘째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진짜 최악이야.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저는 나쁜 년이 됐어요. 동네에 소문났고 시댁에서 전화와서 난리 났고 친정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 질렀어요. 모두가 저를 욕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제 이야기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잘못한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된 거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5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배은망덕한 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25년 동안 밥 얻어먹고 산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친정엄마도 전화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송미야,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한테 빌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빌어.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2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야. 다들 참고 사는 거지. 너만 힘든 줄 아냐. 그 말에 정말 허탈했어요. 아 맞다 다들 이렇게 참고 사는 거구나. 저만 이상한 거구나.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송미야 나는 내 편인데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안 되는 거잖아. 동네 마트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다들 피하고 완전히 매장당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남편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준대요. 애들 양육권도 절대 안 준다고 했고요. 친권도 포기하라고 했어요. 동네방네 소문내서 여기서 못 살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이혼해. 아무것도 안 바랄게. 그냥 이혼만 해줘.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친년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애들도 찾아와서 엄마 정신 차려. 아빠한테 빌어. 우리 가족 이렇게 망가뜨리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도 살고 싶었어. 애들은 이해 못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이상한 거지. 더 이상 설명 안 했어요. 어차피 이해 못 할 테니까요. 25년을 같이 산 남편도 저를 이해 못 하는데 애들이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혼자 늙어서 외롭게 죽을 거야. 아무도 너 안 도와줄 거야.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외롭게 죽는 게 당신하고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집을 나오는 날 가진 거라곤 작은 가방 하나. 친구들도 연락 끊었고 친척들도 모른 척 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됐죠.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냥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누가 뭐래도 제 선택이었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강민석 씨와는 결국 헤어졌어요. 그 사람도 미안해했어요. 송미 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송미 씨 꼭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애들은 연락 안 해요. 가끔 문자 보내도 답장 없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 가족도 없어요. 누가 보면 정말 비참하죠. 근데요, 저 행복해요, 진짜로. 처음으로 제 시간을 제 맘대로 쓰고 제 돈을 제가 쓰고 제 생각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는데 낯설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나구나. 천송미구나. 화장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옷도 입고 싶은 거 입고 머리도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외롭죠.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도 나요. 애들 생각도 나고 가족도 그립고 근데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다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바람 핀 건 잘못이에요.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해요. 근데 그 전에 저도 피해자였어요. 25년 동안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게 폭력인 줄 몰랐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하고 여자도 여자로 존중받아야 해요. 이름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요즘은 수채화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수업 등록하고 다녀요. 그림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줘요. 송미 씨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송미 씨 점심 같이 먹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가 꾸몄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커튼도 달고 제가 그린 그림도 벽에 걸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제 공간이구나.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살고 싶었던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천송미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천송미로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자유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욕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거요. 겉으로 보이는 잘못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천송미예요. 바람 핀 여자이자 25년을 참고 산 한 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난도 좋고 응원도 좋아요. 진심이라면 뭐든 환영해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